자, 이제 그러면 책을 펴보시죠. 책이 이제 뭐 프린트긴 한데, 자, 1장 총칙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20페이지를 넘기시면 되겠네요. 첫 장. 넘기시면 이제 그 순서가 여기서부터가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그 단원이고요. 법령 단원이고, 1장 총칙인데, 그 위에 그 박스 볼까요, 한번? 단원 길라잡이, 뭐 단원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총칙에서는 두세 문제가 출제된다 그랬어요. 2개나 3개다. 근데 평균 2개쯤 보시면 돼요. 한 2문항 정도다. 거기 보니까 중개 대상물에서 하나, 그 다음 용어 정의에서 하나 정도가 나온다 그랬네요. 그럼 5점 정도란 뜻이죠? 이제 2개란 뜻이니까. 자, 이제 1절 목적인데, 이제 그래서 1조는 법률이에요. 법률인데, 일단 이제 우리 법은요, 이제 파트 1이죠. 공인중개사 이제 법률이 맨 위에 있고요. 법률이 있고, 그 다음 이 법을 이제 쓰기 위해서 이제 대통령이 위임해가지고 공인중개사 법률에 대한 이제 시행령, 요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대통령령. 여기 두 번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법이었든 만들어지면 그 법을 쓰기 위한 소관 부처가 다 있다고요. 우리 이제 국토교통부가 소관 부처인데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위임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시행 규칙이라고 그러고요. 이걸 이제 국토교통부령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일단 그래서 이제 파트 1에 대한 법률은 이제 3단계예요. 본법률, 그 다음 시행령, 시행규칙. 이걸 다 합치면 100조가 조금 넘어가요. 100조. 약간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얼마 안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께서 지금 이제 아직은 뭐 진도 안 나왔겠지만 공법 그 안에 보면 법이 많아요. 여러 개 법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개 법이 있는데 맨 뒤에 가면 이제 그게 있어요. 농지법. 이런 법이 있거든요. 농지법. 그게 아마 그 한 2개쯤 나올 거예요. 거기서. 한 2문제 정도 나올 텐데 근데 문항 조문 숫자는 이거보다 많아요. 우리보다. 그건 여기서 30개 나온다니까요. 비교되죠.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심지어 농지법 같은 경우는 그 한 2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조문 숫자는 많아요. 우리 법보다도. 근데 그건 나올 게 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양이 얼마 안 되는 데서 30개를 뽑아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내겠어요? 지금 28번 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천상. 좁은 데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좁은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을 막 꼬아서 막 비틀고 막 토시 하나 바꾸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긴 그래서 이제 어렵지 않은 대신에 정확히 돼 있지 않으면 아는데 눈에 안 들어와요. 답이. 그게 문제가 되긴 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다는 거고. 그럼 이제 바로 법률 1조가 이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 왜 만들었냐는 뜻이겠죠. 이제 한 문제쯤 나올 수 있다고 보이게 되는데, 자, 맨 앞에 볼까요? 자, 이 법이란 것은 이제 공인중개사법. 이 법은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해서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첫 번째 단어 좀 보세요. 전문성 제고.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 건전 육성. 그 다음에 이제 국민경제 이바지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책이 나오면요. 줄쳐놓으세요. 여기다가 전문성 제고, 그 다음 중개업의 건전 육성, 그 다음에 국민경제 이바지. 그러면 이제 다른 내용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용어 보시면 돼요. 전문성 제고,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 육성, 국민경제 이바지. 그래서 이제 국민경제 이바지 한다. 그게 이제 궁극적 목적이다라고 그래요. 그거를. 뭐 밑에 건 필요 없고요. 박스도 의미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바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다음 오른쪽 보시면 이제 21쪽이죠. 법의 성격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안 중요한 거니까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제 네 개쯤 보이시는데, 자, 먼저 기본법, 뭐 특별법, 그다음 사회법, 국내법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기본법 한번 볼까요? 첫 줄에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에 대한 기본이 된다. 그래서 부동산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부동산 중개 입장에서 공인중개사법이 기본이 된다 이래놨어요. 자, 이제 이제 첫 번째가 우선 기본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부동산을 중개하거든요. 그럼 부동산을 중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먼저 하나씩 용어를 풀어볼게요. 이제 그럼 이 부동산부터 말 풀어볼게요. 한번. 자, 부동산. 자, 예를 들죠. 동산과 부동산. 동산과 부동산, 자, 둘의 공통점은요? 재산, 그죠? 예, 재산이에요. 예, 재산이라 공통점이 있겠지만 어떤 차이인가요? 동산은 움직이는 재산, 움직일 동자니까.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 맞아요. 그럼 이제 동산,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뭐 금은동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금은동 같은 거. 자, 금은동 뭐예요? 그건 동산이죠. 그럼 이제 토지, 예, 토지라든가 뭐 건물 이런 거는요? 부동산이죠? 안 움직이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자동차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 같은 거 있어요. 뭐 항공기 이런 것도 있고, 뭐 배, 선박 등 이렇게 있다고 그럴게요.
그럼 이런 자동차 등은 동산으로 봐야 될까요? 부동산으로 봐야 될까요? 응? 아마 이 얘기를 했나 모르겠네요. 어제 했어요? 그래요? 그럼 자, 자동차, 항공기 등 뭐예요? 뭘로 봐야 돼요? 자, 금방 그럼 이 두 개를 구별할 때 뭘로 구별할 수 있다?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가지고 구별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 자, 자동차라든가 항공기 등은 다 움직이죠. 다 움직인다고 해서 동산인가요? 아니에요. 동산 아니에요. 동산 아니고 이건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으로 봐줘야 돼요. 이거는 부동산으로 봐줘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자,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가지고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결론이. 그죠? 이제 이게 부동산으로 봐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 자동차라는 게 이제 뭐 현대라고 그럴까? 현대 자동차에서 이제 공장에서 말이에요. 조립이 딱 완성됐어요. 조립이 딱 완성돼서 딱 출고돼서 나오잖아요. 아직까지는 동산이에요. 아직까지는. 근데 현대 자동차 회사 명의로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다고요. 등록. 그럼 등록되는 순간부터는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동산이나 부동산을 얘기할 때 이렇게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가지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구별할 수 있냐면 자, 이게 내 거라는 거야. 내 거라는 걸 이렇게 널리 알리는 방법을 갖고 구별을 해요. 알리는 방법이요. 이렇게 널리 알린다. 뭘 알려? 내가 주인이라는 거를 널리 알리는 방법과 구별하는 건데 널리 알린다라는 걸 우리 이제 두 글자로 공시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공시한다. 공시란 뜻은 널리 알린다 이 말이 이렇게. 뭘 알려요? 내가 주인이라고. 그럼 동사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제가 시계 차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제 건지 아시죠? 지금 아시겠죠? 어떻게 아시겠어요? 내가 차고 있으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동산이란 거는 공시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점유한다고 그래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니까 내 건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자, 이제 갖고 있다는 손에 쥐고 있으니까 그런데 토지나 건물을 손에 줄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알려야겠는데 어떻게 알려야겠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내 거로 알리기 위해서는 토지나 건물은 뭘 한다고 그래요? 등기를 한다고 그래요. 등기. 등기. 등기부를 하니까 등기부가 만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이 등기부는 누구나 다 떼볼 수 있죠. 다 떼볼, 내 집이라 하더라도 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떼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누구나 떼볼 수 있으니까 널리 알린 거잖아요, 이게. 근데 자, 그럼 동사는 점유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다음 이 토지나 건물일 때는 등기를 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알리는 방법이라는 뜻이 이렇게 공시한다 하는 방법으로 쓰는 건데 근데 자동차를 등기한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오늘 오실 때 차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조수석에 이렇게 앞에 콘솔 박스 딱 열면 그 안에 뭐 들었어요? 자동차 등록증이 들어있죠. 자동차 등록증이 바로 뭐냐면 토지로 말하면 등기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등록증을 딱 펴보니까 차 주인 써있죠. 거기 누구라고.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바로 보니 이것들은 어떤 방식을 쓰느냐면 등록이라는 방법을 써요. 등록.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동산에 대한 공시 방법은 뭐라고 하느냐면 등기나 또는 이제 등록이라는 방법을 쓰는 거고 그럼 동산일 때는 어떤 방법? 가지고 있으니까 점유라고 하는 거고 부동산은 등기나 등록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 거죠. 이렇게 방법을. 그다음에 이제 또 이걸 내 거였다가 이제 주인이 바뀌는 방법도 틀려요. 또. 그럼 동산인 경우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시계를 끌려서 그냥 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주면 되면 그냥 주인이 바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인도, 준다, 점유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토지를 팔았어요. 팔면 산 사람이 또 뭐 해가겠어요? 이전 등기를 또 해가겠죠. 그것도 이전 등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 결국 이제 그러면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점이라는 건 공시 방법상 차이점인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러자 이 자동차 등을 뭐라고 하느냐? 부동산으로 봐준다고 해서 일명 준부동산이라고도 하고 또 간주한다 그래서 이제 의제 부동산 등의 표현을 쓰는 거라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부동산 여기는 중개할 때 뭘 중개하느냐? 바로 부동산을 중개한다 그랬죠. 자, 부동산을 중개하는데 그럼 부동산을 중개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업자. 뭐라 부를까요? 응? 공인중개사. 그건 너무 넓은 의미예요. 그거는. 이제 부동산을 중개하는 사람은 앞에 개업자를 붙여서요.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불러요.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옛날에 이제 구식 표현을 쓰면요. 전에는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럼 지금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불러요. 우리 법에서는. 자,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자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자가 부동산을 중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죠. 어떻게 하라는 게 바로 여기 기본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있으니까 이제 바로 기본이 되는 법이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이제 그 특별법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시고. 그다음 세 번째 사회법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것도 그냥 그 내용 보시지 말고 뭐 줄 칠 것도 없고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법이라는 게 크게는 두 가지 체계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가 이제 공법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사법이라고 그래요. 공사. 이제 그럼 쉽게 생각해 볼까요? 법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법이라는 거를 질서를 잡으려고 그래요. 질서. 그러니까 질서를 잡으려고 만든 게 바로 법이라는 뜻인데, 이제 규율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공법이란 거는 이제 누구와 누구 사이의 문제를 법으로 질서를 잡을 것인가. 규율과 문제는 이제 전체와 일부분의 문제를 법으로 질서를 잡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전체란 이야기는 국가와 일개인의 문제를 갖다 질서를 잡자는 취지예요. 그럼 이게 규제가 심하겠어요? 아니면 자유롭겠어요? 규제가 심하겠죠. 그죠? 막 강제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강행 법규 성격을 띈다고 하고, 예만 몇 개 들으면 뭐 형법 또는 뭐 이제 행정법 이런 것 등을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해요. 규제가 심하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또 법은 이제 왜 만들어서 쓰면 누구의 이익이냐, 누구의 이익이냐. 그러니까 누구 이익일까요? 국가 이익이지 뭐. 근데 사법이란 거는요, 이거는 이제 일부분과 부분의 문제를 법으로 규율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개인과 개인 사이 문제를 규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개인 간의 문제다 보니까 법으로 규제가 심해야 돼요? 자유를 맡겨줘야 돼요? 자유를 맡겨줘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임의 법규다라는 성격을 띠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어저께 했던 민법, 그다음 뭐 상법 등이 사법이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건 이제 결국 개인과 개인의 문제니까 개인 이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기존에 이제 법 체계는 이 두 가지밖에 없던 거죠. 근데 이제 복지 문제가 막 크게 대두가 되잖아요. 그죠? 경제가 막 발전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 체계론 전체 사회를 다 조율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득이 중간쯤에 새로운 법 체계가 하나 또 들어와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이제 사회법이다라고 하거든요. 사회법이다. 얘가 말이에요. 이제 어떤 성격을 띈 거냐면 요 공법과 사법 좀 중간쯤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쯤에 있다. 그래서 뭐 이제 중간법이다라는 표현도 쓰고, 이게 이렇게 합쳤다고 보는 거예요. 섞여 있다고. 그래서 이제 섞여 있다고 그래갖고 이제 혼합법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이제 이거는 어떤 국가라든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누구 이익이냐고 할 때 이제 그냥 많은 수야, 많은 수, 다중, 공중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취지고, 이제 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그 복지가 주로 많아요. 그 사회보장법, 뭐 이제 경제법 이런 것 등이 이제 그 사회법인데, 그럼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이거잖아요. 우리 공인중개사법. 자, 그럼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냐 이 뜻이에요. 셋 중에서 이렇게. 근데 자, 이제 이건 우리 것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모든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법규는 다 똑같은 성격을 띠요. 다. 어떤 성격을 띠고 있을까? 이건 전부 다가 세 번째, 요 사회법 성격을 띠 이렇게. 사회법.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법은 사회법이다 보니까 공법 성격도 있고 사법 성격도 함께 있다 그 뜻이에요. 같이 있다. 이제 그 책을 잠깐 보시면 자, 세 번째, 공인중개사 법은 사회법이다 해놓고 이제 어디쯤 보시냐면 세 번째 줄 좀 보니까 말이에요. 저 뒤에 쪽에 공인중개사 법은 사법적 요소와 공법 요소가 혼재되는 법이 되었다. 이래서 뭐 혼합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중간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라고 써놨거든요. 이게 이제 공사, 즉 공법 성격도 있다. 그다음 사법 성격도 함께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공법 성격이라는 얘기는요.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쉬우신 게, 아까 제가 파트 1은 30개 나옵니다. 근데 내용이 쉬워요. 다행이잖아요. 그죠? 근데 외울 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조금 부담스럽다고 그랬는데 외울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이제 책이 나오면 뒤에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우리 법이 얼마나 웃기냐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는 날까지 다 기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보신 순간 이거 싹 잊어버려야 돼요. 이거 잊어버려야 되지 그냥 다 기억나잖아요. 그럼 겁나서 못해. 겁나서 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하면 맨날 죽인다는 거야. 뭐 하면 뭐 절대 취소한다, 뭐 하면 뭐 업무 정지한다, 뭐 하면 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뭐 하여튼 무지무지 많아요. 그게 뭐 이제 취소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등록을 뺏겠다는 거예요, 도로. 그 다음 정지시키겠대요. 막 영업정지하겠다는 거예요. 영업정지하겠다, 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물린다, 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뭐 형벌도 있어 또. 뭐 3년 이하 징역 이런 것도 있다고. 그게 얼마나 많은지 그거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럼 겁나서 아무것도 못해. 이게 모르는 게 약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험날까지만 기억하고 있고 시험장 나오는 순간 싹 잊어버려야 돼, 그거를. 그래서 그거 알면 병이에요, 오히려. 그 정도 많아. 이 무슨 놈의 법이 이렇게. 하여튼 뭐 엇만 해.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그걸 다 외워야 된다고. 그 암기를 이제 나중에 다 외우게 해드려요. 다 암기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건 걱정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규제가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 공법 요소도 있건 얘기고. 자,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 지금서부터 뭐 이거 그러는 거 아니라. 이제 그 제가 지금 이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우리가 보통 줄여요. 그냥 개공으로 줄여 쓴다고요. 개공이라고 줄였으면 이제 개공이라고 제 현재 업자라고 생각하시고, 앞에 계신 분이 이제 저한테 집을 팔라고 그래요. 지금 이제 아파트인데 팔으려고 왔어. 저한테 와서 뭐라 하냐면 집 좀 팔아주셔 그래요. 그럼 이제 일단 이분을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의뢰인이라 불러. 의뢰인인데 지금 파는 거잖아요. 매도니까. 매도 의뢰인 그런다고요. 매도 의뢰인. 그럼 팔아주시오 뭐예요 이게? 부탁이에요. 저한테 팔아달라 그랬으니까. 부탁이니까 요거를 좀 길게 얘기하면 청구의 약속이에요. 팔아주시오. 그 두 자로 줄이면 청약이라고 그래. 청약. 팔아달라 그랬으니까. 그럼 저는 예 팔아드릴게요 그랬잖아요. 이건 승낙했죠 이제. 응? 그럼 승낙을 약속했죠. 두 자로 줄이면 낙약이라고 그래요. 응? 그럼 이제 청구의 약속, 청약. 네 팔아드릴게요. 승낙. 그러면 청약, 낙약. 약속 두 개가 딱 맞잖아요. 이렇게. 딱 맞죠, 그죠? 근데 이분이 말해요, 이제. 자,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라고요. 어저께 수업 들었을 테니까. 집을 팔고 싶은데 저한테 와서 말을 못해. 쑥스러워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와갖고.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왜 왔는지를. 뭘까 얘기죠? 이분 속 마음은 뭐야, 지금? 팔고 싶어. 그 마음이, 팔고 싶은 생각이 어디 있어요? 이 속에 있어, 이 속에 있잖아, 지금. 이 속에 있는데 말을 못하면 어떻게 안 해, 그거. 말을 해야 되지. 그럼 이 안에 있잖아, 그죠? 속 안에 들어가 있잖아. 심장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걸 내심적 의사라 그런다고요. 근데 이거를 저한테 와서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의사를 뭐 해야 됐다 이지? 표시했다는 거지. 응? 그래서 표시했어요, 그죠? 자, 의사 표시 하나 했어요. 그다음 제가 팔아드릴게요라고 저도 뭐 했어?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 의사 표시 두 개가 딱 맞잖아요. 요때 계약이 이루어진다고요. 계약. 자, 이제 이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이 계약을 뭐라고 그러냐면 일명 중개계약 그래요. 응? 중개계약. 자, 중개계약은 정식 계약된 건데 누구하고 누가 한 계약이에요? 의뢰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이루어진 계약이에요. 이건 정식 계약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자 1대1로 한 거잖아 금방. 1대1로 했으니까 이때 어떻게 해라, 뭐 계약서를 써라, 어떤 내용으로 써라, 그런 게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대1로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법 성격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오늘은 첫날이니까 오늘 수업한 걸 다 잊어먹어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렇게 대충 감만 잡으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차이법이었고요. 그다음 네 번째 이제 국내법이라는 말은 뭐 이제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만 쓰이고 우리나라 있는 것만 중개할 수 있는 거니까 국내법이라고 하는 거죠. 되셨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 2절이 중개 대상물이라고 나오거든요. 자, 법은 제 3조라고 돼 있는데 편의상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꿔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 뒤에 걸 먼저 하고 이렇게 올게요. 어디로 가시냐면 41쪽 가볼까요? 41쪽 가시면 용어의 정의 나올 거예요. 41페이지에 3절 용어의 정의 해서 2조라고 되어 있는데 정의라고 써 있죠. 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해놓고요. 6개가 보이네요. 일단 말의 올바른 뜻이라는 소리고, 자 6개 이제 읽을 때 1호라고 읽거든요. 1호 중개, 2호 공인중개사, 3호 중개업, 4호가 개업공인중개사, 5호가 소속공인중개사, 6호가 중개보조원. 6개가 뭐냐면 가장 자주 쓰는 말 그 말이에요. 가장 자주 나오는 말. 6개 용어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쓰니까 이제 이 뜻을 정확히 알자는 뜻인 거죠. 여기서 한 문제가 꼭 출제하거든요. 우리 시험에서는 하나 반드시 출제하는데 이 6개 이제 용어가 가장 자주 등장한다. 그러니까 뜻도 정확히 알자. 한 문제는 꼭 반드시 출제한다. 그럼 제일 먼저 1번부터 볼게요. 중개에서부터. 자, 조문 보니까 중개라 하면 제3조 규정에 의한, 3조는 법률 3조라는 얘기고요.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그리고 가운데 점이 찍혀 있죠. 그거는 읽을 때 또는 또는 읽으실 때 그럼 매매 또는 교환 또는 임대차 그 뜻이에요. 자,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랬거든요.
두 줄이잖아, 그죠? 예, 간단한 두 줄처럼 보이는데 이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이제 거의 한 2시간 남짓 이 중계만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그럼 밑에 내려오시면 말이에요. 1번 중계라고 돼 있고 다시 또 두 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런데 두 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제 41페이지 여기하고 이제 42, 그다음 44, 43, 44, 45페이지, 45쪽 그 3번 중개업이라고 된 거 있죠. 그 전까지가 다 중개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 그럼 책 한 권에 말이야 한 3페이지라는 얘기는 엄청 얘기 많다는 거예요. 한 3페이지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중개, 그래서 이제 지금서부터 중개만 가지고 한 이제 2시간 가까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그럼 이제 용어 정리를 지금부터 이제 중개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용어의 정의라고 되어 있고, 이제 법은제 2조죠. 자, 제일 처음 나온 게 이제 중개라고 되어 있어요. 중개인데 한자를 써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 인변의 가운데 중자에다가 개자를 이렇게 써요. 한자 음을 풀어볼까요? 사람 가운데에 끼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사람 가운데 개입해 있대요. 사람과 사람 가운데. 그럼 이제 긴 두 줄을 이렇게 끊어 보면 말이에요. 첫 번째가 우리 법률 제3조에 규정돼 있는 중개 대상물을, 두 번째가 이제 거래 당사자 간에, 세 번째는 매매 또는 교환 또는 임대차 행위를 따로 하나 구분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이제 득실 변경 행위를 따로 떼서 이제 알선하는 거라고 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이렇게 끊어놨어요. 이렇게. 왜 끊어냐면 요 하나하나씩의 뜻을 다 아셔야 되거든. 자, 그럼 제일 먼저 이제 법 3조에 규정되어 있다. 뭐가? 중개 대상물이. 그럼 말을 풀어보세요. 중개할 수 있는 물건. 뭔데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부동산인데 모든 부동산을 다 중개할 수 있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일단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아마 이건 이제 내용은 다음 주 할 텐데, 어쨌든 자, 본 법률에 뭐가 있냐면요. 이제 토지가 있고요. 토지. 예, 두 번째 이제 건축물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토지의 정착물이 이제 법률이 있어요. 그다음에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쓰지 마시고. 그다음 이제 대통령령이라는 뜻입니다. 영이란 말은 시행령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임목이라는 건 설립자, 나무목자예요. 그다음 이제 두 가지가 광업 및 공장재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용이 다음 주겠지만 대충 몇 개로 보이세요? 묶으면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이렇게 개수를 하면 5개 부동산이 이 법에 있어요. 근데 이제 자, 부동산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중개할 수는 없는데, 이때 부동산은 반드시 개인 것만 중개가 돼요. 개인 소유만.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남양주 시청 건물 중개할까요?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남양주 시유지, 시땅 중개할 수 없어요. 그럼 땅이나 토지나 건물 아니었어요, 그죠? 안 돼요. 그러니까 국공유는 안 되는 거고 오로지 개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5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하나 드셨어요, 이제. 내용은 다음 주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하나씩 풀어가면서 볼게요. 두 번째는 당사자. 당사자 이랬으니까 당사자 몇 사람 있어야겠어요? 두 사람. 의사가 서로 틀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나요? 거래하는 당사자래요. 거래 당사자. 그럼 뭘 거래한대요? 부동산을 거래한대, 이 사람들이. 그럼 부동산을 거래한다고? 그럼 부동산을 거래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거래인데요? 어떻게 하는 게 부동산을 거래한대요? 거래가 뭔데요, 그러면? 일단 사고 파는 거. 그렇죠? 또 물물 교환도 있고, 또 세를 넣고 세를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요 행위가 일단은 거래 행위예요. 그렇죠? 근데 거래란 말이 의미가 넌 넓은 의미예요. 좁은 말이 아니라 넓은 뜻이라고. 굉장히. 밑에 본 말이에요. 밑에. 자, 어떤 권리. 그 밖의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뭐와 관련된 권리일까? 부동산 관련된 권리가 얻을 득, 잃을 실, 변경. 원래 없다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있던 것이 사라지기도 하고, 다르게 변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뒤에 이 행위도 거래 행위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 행위 두 개가 묶여서 그게 부동산의 거래 행위라고. 이렇게. 그게 거래 행위다.
그럼 일단 이제 뜻은 거리란 뜻은 좁은 의미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 흔히 알았던 이 세 개만 거리를 보는 게 아니라 밑에 이것도 거리를 본다 그랬으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당사자가 그랬을 테니까 몇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두 사람이 쓰겠죠. 이제 두 사람. 누군지 보자고. 누군지. 당사자가 누구냐 이거지. 누구냐. 그럼 지금 여긴 매매니까 하나하나씩 보시면 매매는 팔매, 살매예요. 자, 팔매, 살매. 그럼 파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매도인 그래요, 그죠? 요 위에다가 뭐 매도인 또는 뭐 매도자 같은 의미돼요. 같은 뜻이겠어요. 사는 사람은 매수인 또는 매수자 같은 뜻이겠죠. 그다음에 교환이란 거는 말이에요. 교환은 요거는 이제 매매하고 같다고 보는 거예요. 같다고 보는 건데,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교환은 매매를 준용한다 그래요. 준용한다, 따라간다, 주원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럼 준용할 것인가? 왜 따라갈까? 자, 이게 매매든 간에 교환이든 간에, 자, 이제 여기 세 사람이 있다고 보자고요. 6명이 있다고 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파는 사람, 누구라고 그럴까요? 매도인이에요.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이에요. 이제 오늘서부터는 지금 원래 집주인이 갑이죠. 이제 아파트인데 얘를 팔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이렇게 하자고요. 이제 집주인이란 말은 오늘부터는 이제 쓰지 말자고 우리는 이제. 쓰지 말고 말을 바꿔 쓰자고 이제부터는. 뭐라고 바꿀까 이제? 소유자라고 바꿨어 이제부터는요. 앞으로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안 되고 이제 소유자 그러셔야 돼. 소유자. 집주인 그러지 말고요. 소유자라고 하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소유자가 되는 권리. 소유자가 되는 권리를 세 글자로 줄이면 소유권. 그죠?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금방 갑이란 자가 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자지요. 네? 그죠?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어? 갑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집주인이니까. 마지막으로 쓰는 말이 이게 지금 집주인이란 말은.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이라는 거는 덩어리가 엄청 큰 거예요. 이게. 이 속에는 작은 권리가 세 개가 이렇게 합쳐 있다고. 자, 일단 갑이라는 소유자가 저 아파트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죠.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니까. 아니면 내가 안 살고 세를 줘 그냥. 세를 주고 돈 벌어요. 이렇게 세금이란다. 월세 받아 먹어 이렇게. 돈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니까. 그다음 내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도 있죠. 팔아먹을 수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사용할 수도 있죠. 내 마음대로 뭐 사용할 수도 있어요. 돈 벌 수도 있죠. 팔 수도 있죠. 이렇게. 이 세 개의 권리가 합쳐진 걸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유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갑이란 자가 소유자가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집을 이제 팔아요. 판다고 이제. 팔았다고 하고요. 팔면 을이 샀겠죠 이제. 그럼 샀을 테니까 결국은 소유자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러니까 자, 매매계약으로 인해서 뭐가 변한다? 소유권 자체가 이전하게 되죠. 이렇게. 누구한테로? 갑한테서 을한테로. 그러나 마찬가지인 거라니까요. 여기는 얘는 이제 상가 주인이고, 자, 정이라는 사람은 토지 주인이라니까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 서로 바꾸자 이거지. 맞바꾸자 이게. 맞바꾸자. 그럼 교환 계약 아니에요, 그거는? 교환이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유권이 변해야 안 변해요? 소유자가 바뀌죠. 서로 물물 교환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환 마찬가지로 소유권 자체가 이렇게 이전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매매였던 교환이든 간에 공통점 뭐예요?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소유권 자체가 변동하잖아. 그죠? 일단 그러니까 일단 이제 여기서 매매나 교환은 같다고 보시는 거고, 이렇게. 같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오셨다 할게요. 자, 임대차인데, 세를 놓는 거는 대. 빌려주는 건 대라고 그래. 대. 빌려주는 거는, 내가 빌려오는 거는 차라고 그래요. 차. 그러면 이제 세 놓는 집주인이죠. 집주인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렇지. 세 놓는 집주인은 임대인. 그 다음 세를 들어가는 사람은 임차인. 이렇게 임차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이 행위에 대한 당사자. 주체, 그죠? 여기 지금 교환이 포함되어 있을 테니까 이 안에. 자, 됐어요. 이제 그렇게 놓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뭐래요? 매매, 교환, 임대차 행위죠, 이제? 여기에 뭐라고 했었어요? 기본적인 거래 행위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럼 금방 이 세 가지죠. 지금 매매, 교환, 임대차거든. 그럼 일단 이제 여기는 이제 교환고 요거는요. 물한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치고 이 사람을 임차인 이렇게 얘기해 보자 말이에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봐야겠는데 이제 이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잠깐 여기서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또 여기서 이어가자고요.